박스들 안녕. 제가 저번에 실패한 로컬라이징 영상 만들다가 원피스가 하도 많아지면서 다른 거 캔슬하고 원피스만 했는데 오늘은 그때 못한 거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니 오늘은 여러 만화들의 실패한 로컬라이징이나 아쉬운 부분 혹은 신기했던 로컬라이징 사례 한번 씹을 해보겠습니다. 경고, 스포일러 조심하시고 날씨가 다시 추운데 옷 잘 입고 다니세요. 로컬라이징, 현지화라고 제가 진짜 많이 떠들었으니까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가면 먼저 볼 만화는 유이왕에 나온 오역입니다. 유이왕은 매와 다른 어둠의 게임을 하면서 악을 처단하는 에피소드 형식이었다가 9화에 나온 매직 더 게더링을 패러디한 매직 앤 위저드라는 게임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여러 카드 게임 관련된 설정이 생기고 페가수스부터 이집트 관련 인물들이 등장하는 카드 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토에이에서 애니화하고 반다이에서 실물 카드도 만들었지만 후에 판권을 전부 갖게 된 코나미가 애니화 실물 카드를 만들면서 지금의 카드 게임 대표 중 하나인 유이왕까지 왔던 이야기인데 오늘 볼 건 실패한 현지화죠. 유이왕은 카드부터 이상한 번역이 많은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상한 번역이나 이름 찐빠가 빌드업이 되면서 후에 나온 카드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경우가 진짜 많지만 이런 건 패스하고 씹덕이면 애니메이션으로 봐야죠. 유이왕은 아까 말했듯 코나미 유이왕 듀얼 몬스터들을 시작으로 많은 시리즈가 나왔는데 오늘 볼 건 세 번째 작품인 5디즈, 속칭 오룡지라고 불리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시리즈는 첫 번째 듀얼 몬스터즈와 연관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작들보다 먼 미래 설정이라 직접적인 등장은 없지만 카이바 코퍼레이션이 언급이 되거나 극장판은 얘네 3명을 한 세트로다가 묶은 적도 있었죠. 헌데 오늘 볼 건 중후반부에 나왔던 안티노미, 브루노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바닷가에 떠밀려오고 그걸 구해주는 걸 시작으로 인연이 쌓이면서 오룡지 팀의 메카닉으로서 활약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거기에 공돌이 메카닉이라 스트리트 공돌이 포지션인 주인공 유성과도 시너지가 났던 캐릭터인데 알고 보니 그의 정체는 유성에게 엑셀 싱크로를 처음으로 보여줬던 안티놈이라는 캐릭터고 최종 보스 존의 동료로 대충 대치점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오룡지가 스토리 자체를 무겁게 가고 캐릭터들 서사를 입체적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이 최후에 싸우는 기왕제, 시계신, 테크지너스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고 안티노미는 거기에 더해 주인공 유성과 인연이 쌓였지만 결국 싸우게 되는 캐릭터라는 지루하고 현학적인 설정 얘기 말고 대충 안티노미는 왜 그러지? 귀청거리고 있지 않나? 그 카드 어세라고 볼 수 있겠군 하는 캐릭터입니다. 헌데 문제는 안티노미 말고 브루노에서 터지는데 유이왕 오룡즈는 이 전 시리즈와 다른게 더빙할 때 이전까지 있었던 외국어 검열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 차례다! 카드를 뽑겠어! 이러던게 오룡즈에서는 드로우가 되고 유세이 마냥 완전 일본어 이름 빼고는 다 그대로 방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이름이 아니고 서양식 이름인 브루노는 그대로 했어야 했는데 더빙 때 브루노가 제이드가 돼버립니다. 이유는 이전에 이미 브루노라는 이름을 써버렸어요. 그건 렉스 고드인 당시에 비중 없이 나왔던 박사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 이름이 아쿠츠예요. 오룡즈가 검열이 덜 빡세졌다고 해도 더빙할 때 일본식은 싹 쳐내서 아키의 성이 바뀌는 것 마냥 이 아쿠츠도 이름이 바뀌는데 그게 브루노였어요. 진짜 전체 통틀어서 별로 나오지도 않는 캐릭터에게 후반 주조연급 인물의 이름을 넘겨버린 겁니다. 물론 이게 우연히 겹친 억각이긴 해요. 그도 그럴 게 2008년에 오룡지가 시작되고 한국 방영은 2009년, 본토에서 방영한 지 1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 시점은 다크 시그널 이야기하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브루노는 더 이후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검열 때린다고 브루노 했더니 진짜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등장했던 현지화. 그나마 브루노는 따로 이름 관련 떡밥이나 중요한 게 없었던 캐릭터라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넘어갔는데 다음에 볼 캐릭터는 이름 때문에 고증 관련 문제가 있었던 캐릭터입니다. 그건 하토리 헤이지인데요. 하토리 헤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헤이지보다는 하인성, 인성이로 기억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남도일 페이스, 도둑도일, 검도일, 파대 바르면 남도일 같아지는 까무잡잡한 도일이 중 까무잡잡한 도일에 속하는 캐릭터입니다. 인성이는 외교관 살인사건 당시 첫 등장하면서 남도일 라이벌 포지션을 잡았지만 후에 코난의 정체까지 알게 되면서 조력자 포지션으로 바뀌고 뻑하면 서울 부산, 원작 기준 오사카 도쿄를 왔다갔다 하면서 불쑥불쑥 찾아와 코난이랑 같이 사건 현장 들쑤시면서 유명한 아저씨 혈압을 높이는 꿀밤 동맹을 체결한 인물입니다. 거기에 툭하면 둘이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시기 도일이 엄마 아빠 여친인 미란이보다 도일이랑 통화를 자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코난이랑 사귀어라 소리가 절로 나왔던 캐릭터입니다.
있습니다. 물론 코난 국룰 로맨스인 소꿉친구가 있기는 한데 원래 로맨스는 공식이 밀어주면 흥이 식는 게 국룰입니다. 공식이 뭘 알아. 아무튼 미란이 도일이 마냥 소꿉친구 기믹이 들어간 캐릭터라 옆에 짝꿍인 가영이가 있는데 오늘 볼 건 오역이죠. 우리나라는 코난을 보게 된 경로가 대부분 애니메이션, 특히 투니버스 전성기 시절에 보게 된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아직도 한국식 이름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만 만화책은 예전부터 미란이는 란, 도일이는 시니치 같이 일본식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헌데 문제는 이 핫토리가 나왔을 때 번역인데 이게 하츠토리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어요. 물론 이건 구판 시절 이야기고 지금은 검수 다시 들어가서 바뀌었지만 이 시절에 하츠토리가 핫토리로 바뀐 건 50권 정도부터입니다. 이런 이상한 이름이 되어버린 이유는 일본은 한자 옆에 후리가나라고 히라가나로 어떻게 읽는지 써놓은 게 있는데 다들 한 번씩 봤죠? 네,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이 핫토리 헤이지의 이 부분을 받침 시옷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츠토리 헤이지라고 번역을 하면서 이런 이름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런 건 이 시절에 많아서 소노코도 이 시절 만화책 찾아서 보면 소노코가 아니라 소노꼬라고 번역이 되었던 만화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구나로 넘기면 되지만 문제는 소꿉친구 가영이, 카즈아는 헤이지와 소꿉친구로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속은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장면을 만들었는데 일본에는 요비스테라고 그 친한 사람은 성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 보면 이름으로 불러줘, 이름 부르면 갑자기 가슴이 투근투근 부정메가님 하는 장면들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얘들은 애진작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티격태격하는 걸 보여줘 둘이 진짜 친하구나를 보여줬던 요소지만 우리나라 코난 구판을 보면 하츠토리 아니면 하즈토리라고 하면서 카즈아가 헤이지를 성으로 부르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시절 구판 만화책에서 볼 수 있는 오역. 헌데 코난은 애니도 앵간치 재밌으니까 이번에는 애니로 가보면 개인적으로 애니를 보면서 로컬라이징 당시 억까 느낌 들었던 건 극장판 4기 눈동자 속의 암살자입니다. 이 극장판은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게 봤던 극장판으로 추리물로서는 이 극장판만한 게 없었던 느낌이라 강추드리지만 이 극장판도 원작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일단 이 극장판의 대략적인 내용은 범인은 모종의 이유로 경찰들을 노리고 있었고 그러던 중 여자 화장실에서 오영사는 미란이가 보는 앞에서 총을 맞으며 중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미란이는 충격을 받고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데 범인은 기억이 돌아오면 자기를 떠올릴 것 같은 미란이를 죽이려고 전철역에서 미는 등 위협을 가하지만 그때마다 코난이 구해주면서 명장면도 많이 만들었던 그런 극장판입니다. 이 극장판은 과거 투니버스에서 더빙으로 방영하였고 그 때문에 다들 한국식으로 바뀌면서 로컬라이징이 빡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간 억가는 범인의 직업인데요. 이 극장판의 범인은 카자토 쿄스케, 한국 이름 허풍도로 미란이의 담당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심료과 의사로 첫 번째 피해자의 다잉 메시지인 죽기 전 가리킨 심장은 품 안에 있던 경찰 수첩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심료과의 심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심료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사람의 과거 경력인 심장외과에서 심을 갖고 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냥 후반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이라는 거죠. 이전까지 추리를 위한 탐문을 하면서 두 번째 피해자의 경찰 수첩이 가슴팍에서 꺼냈는데 똑바로 쥐고 있는 점과 첫 번째 피해자의 다잉 메시지를 곱씹으면서 설마사카 띠리링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띠리링 하면서 코난 얼박샷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통 이 부분에서 시청자들이 저기서 눈치챘다고? 하면서 곱씹다가 띠리링 설마사카 이거야? 하는 게 보통 코난 보면서 느끼는 흐름인데 더빙으로 보면 저 상황에서 아직 과거사 이야기가 안 나왔다 보니 다잉 메시지의 참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저쯤 가면 의사 얘기가 자주 나와서 대충 눈치껏 퉁도 씌구나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일단 과거 직업으로 어떻게든 맞출 수는 있어서 다행이었고 막말로 심장외과 다잉 메시지 연관성은 후반부 추격전 당시 몰입도와 의사가 뭔 총을 저리 잘 쏘냐 하와이 댕겨왔나 의문점 때문에 딱히 안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애니메이션 밖에 TMI? 재밌잖아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볼 건 오역을 넘어서 재창조 로컬라이징을 보여줬던 만화입니다. 그건 학교괴담, 그것도 미국판. 학교괴담은 그 시절 아이들에게 공포가 뭔지 알려줬던 만화로 저만 해도 치매 걸린 재즈 노인의 노래 마냥 엘리제를 위하여가 들리면 살짝 멈칫하는 게 아직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그 시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진짜 그런 게 그냥 무서워요. 이걸 무슨 애들 보라고 만든겨. 소리가 절로 나오게 그냥 극 자체가 기괴한 수준인 판박이, 맞벌이 자녀 적용 메타였던 가라귀신, 비주얼 살벌한 어둠의 눈, 현실적인 공포 그 자체였던 소리귀신과 건널목의 정아씨 같은 귀신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미국판은 좀 달라요. 미국판은 거즘 사우스파크급 블랙 코미디로 더빙을 하면서 혜미는 머더뻐국 형님급 욕쟁이라 빨을 달고 사는 컨셉이고 동생 누리는
하는 전응화 컨셉이라 그냥 내내 욕 처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리아는 약쟁이 플러스 예수 아니면 전부 이교도라면서 저주하는 예수쟁이 컨셉이라 캐릭터들도 컨셉이 하나같이 돌아있는데 요괴들 컨셉은 더 정신이 나가서 공포 그 자체였던 어둠의 눈은 다크시니가 요괴이자 삐치야 라고 드립치고, 혜미는 어둠의 눈이 방까지 왔을 때 제발 자고 있는 누리부터 이러고 있고, 뻔하게 웃기게 정아씨 때문에 리아 누나가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의사가 마스크 썼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4의 벽도 야무지게 넘어서 가장 섹시한 여자는 누굴까 하니 렌젤로 이러고, 하양발 에피소드에서 동물 묘지를 보면서 스티븐 킹의 애완동물 공동묘지를 언급하는 등 제 4의 벽도 막 넘는데 제일 수위가 높은 건 색드립이죠. 여기는 뻑하면 욕이랑 색드립을 갈겨서 달리기 에피는 시도 때도 없이 Nice ass를 시작으로 엉덩이를 계속 말하고, 인형사에서 큰 스님이 메리 인형 갖고 가라니까 Yes daddy 막 이러고, 건널목에 정아씨 사진 보고 경태가 원훈이 지금 리아 누나 가슴 만지는 거야? 이거 레즈 원훈인가? 막 드립치고, 혜미 엄마 죽어가는 심각한 장면에서 간호사랑 같이 병실 들어간다고 잘 들어 혜미야? 이건 아빠의 마지막 기회야 하면서 간호사들이랑 방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누구부터 할 거야? 같은 투니버스에서 봤던 게 부정당하는 느낌인데 싶은 그런 더빙입니다. 더빙이 이렇게 된 이유가 일단 미국 정서를 봐야 하는데, 오우씨 아메리칸 스타일 이러는 말이 나오는 것 마냥 서양 쪽의 공포와 동양의 공포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 동양은 뭔가 귀신 같은 영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면 늑대인간, 드라큘라, 제이슨, 척키 같은 물리적인 공포 스타일이 서양 공포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망상을 해봤는데, 무서우면 보이는 가라 귀신이 띵동 온다고 하면 낯을 든 할아버지가 무서울까요? 스쿼드 제노사이드를 준비하면서 Give me the money 하고 있는 미스터 강도씨가 무서울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기본 권이 아니라 기본 건인 나라잖아요. 스쿼드 제노사이드를 갈기면서 어떤 상황이 더 사격할 수 있는 까나 연맨 뜬뜬뜬뜬 하는 강도시들이 사는 나라에 영화 같은 데서도 맹인 격투가를 넘어 맹인 총잡이가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심지어 이 나라는 미국에서도 귀신을 잡을 때 동양과는 다른 게, 동양은 신비한 주술이니 강림 도령의 칼이니 하지만 유령 잡을 때 메카닉스러운 총을 꺼내고, 악마를 잡을 때도 총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고스트 버스터즈, 데니 팬텀, 콘스탄틴 렛츠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생각의 보법이 다른 나라라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공포가 더 무섭게 다가오는데, 현실적인 공포도 처녀 귀신 같은 영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미스터 강도씨 같은 건달들의 위협이 더 크니까 이런 괴상한 더빙이 나온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현지화가 이상하게 되었던 애니메이션 한번 말해봤는데, 다른 걸 떠나서 학교 계단 미국판 클립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번역 오류 같은 거 아는 거 있어요? 댓글로 알려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